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북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북 드림 이벤트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부어방 엄마의 방구석 동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도 알고 있는 유튜버 아바라TV님의 책이에요. 짠테크라는 컨텐츠로 유튜브 계속 하고 계시고 부어방이라고 해가지고 부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돈도 벌고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생활비도 절약하고 그리고 식비 절약하는 컨텐츠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바라TV님께서 이 책 내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작가분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아이 2명을 키우고 계시는 주부이시면서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제 돈을 벌어보고 싶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시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모두 다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1장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장 부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바라님께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 관리 방법을 담아두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23페이지에 원래 엄마는 시간이 없다. 잔말 말고 쪼개라 라는 장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사용을 하셨대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361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361 중에 3은 무엇이냐면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 세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인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꼭 배우고 싶고 꼭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딱 3가지 정도만 할 일을 정해서 그 일을 대충이라도 완성짓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관리를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면서 책까지 저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표 달성을 하는 방법 중에 제1 원칙이 바로 대충 하는 거거든요. 대충이라도 우선 손을 다 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진짜 뭐든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만 맨날 하게 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고 다른 거 이제 잘 못하는 거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손도 못 대고 있다가 결국에는 성적이 안 오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충 한다는 거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랑 진짜 생각하는 게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바라의 12월 일주일 계획표, 이렇게 일주일 계획표도 적어두셨는데요. 이거 보였으면 좋겠는데 진짜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은 유튜브 편집, 블로그 글쓰기, 화수는 아르바이트 출근도 하시고 그리고 저녁상 차리면서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목요일날 유튜브 촬영하고 글 쓰고 책 쓰고 금요일에 블로그 체험단 포스팅하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책 쓰고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잖아요. 24시간 아이들을 맡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디어 생각을 중점으로 하신대요. 그 다음에 361 중에 6이 무엇이냐면 매일 6시간 집중 타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6은 이제 사람마다 뭐 3시간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3으로 하시고 그리고 뭐 1시간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1로 하고 뭐 시간이 많아서 9시간 집중할 수 있으면 9로 바꾸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고 해요. 아바라님 같은 경우는 6시간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6시간을 이제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361 법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할 때 나는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정말 멋있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1인 기업가. 그래서 우리 집은 아이들이 9시에 등원해서 2시에 하원을 한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오전에 주어진 시간은 9시부터 2시까지 총 5시간이다. 이 시간이 나의 온 에너지를 모으는 1차 집중 타임이다. 5시간만큼은 엄마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 자신을 크리에이터이자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안사장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안사장이라고 부르신대요. 그 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니 회사에 출근한 거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낮에 약속을 잡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동안 집안일은 하지 않는다. 만약에 집안일이 남았다면 30분 내에 집을 뛰어다니면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대충 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뛰어다니면서 청소한다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마트 대신에 부동산 간다 책 쓰신 김유라 작가님께서도 아마 그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청소를 했다고. 시간 관리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셋이거든요. 김유라 작가님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청소하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들은 정말 시간 관리가 어렵죠. 늘어지기 쉬운 집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이처럼 자신만의 패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일하지? 뭘 들고 가야 하지? 어디다 메모하지?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패턴화를 해놓지 않으면은 오늘은 어느 카페에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만의 패턴화를 해놓으면은 그것도 시간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에너지 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일해도 지친다. 나는 6시간이 한계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제 한계 시간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책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 쓰면 못 쓰겠더라고요. 책은 하루에 2시간. 그리고 저도 책 이제 쓰려고 하는데 막 독서실도 끊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진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카페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되다가 최근에 동네에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정말 365일 스타벅스를 다니면서 마지막에 이제 4학년 때는 정말 성적이 엄청 올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요즘 스타벅스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면은 자신만의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장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모두 다 내려놓고 아이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집안일도 내려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61 법칙에서 1은 무엇이냐면 하루 1시간은 아이들과 전투적으로 놀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딱 정해놓고 있다. 이 1시간 동안 아이들과 미친듯이 하하호호 웃는 전투적인 놀이 시간을 갖고 나면 그 다음날 내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와 잘 못 놀아주거나 하면 죄책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딱 할애해놓고 그 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만족감이 들면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바라님이 더 대단하신 게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하다가 유튜브가 이제 좀 그나마 자리를 잡은 건데 아바라님도 역시나 저랑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방과후 선생님도 저도 했었는데 방과후 선생님도 하셨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일본어 전공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가이드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마술을 공부하셔가지고 방과후 선생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학기에 30만 원 정도 버셔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원래 하던 직업이나 아니면은 나의 전공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이제 열정적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준비도 하셨다고 해요. 이것도 뭐냐면 공무원 그냥 구급공무원 이런 거 어려우니까 전략적으로 사서를 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사서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공무원 준비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된 후에도 대학 전공과 기존에 일했던 분야에만 집착했다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도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결혼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아니면 경력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도 높은 상태겠죠. 그런 눈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그거에 맞춘 직업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어도 어떤 것이든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막 시도하다가 어떤 게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바라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51페이지인데요. 삶의 크기는 그 사람의 꿈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긴 한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100번은 한 것 같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잘 되려면 우선은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가 좀 잘 된 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 난 체력이 안 좋아서 안 돼. 이런 말을 정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과외할 때도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과외를 적게 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는 편이었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아프다는 핑계를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막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생각을 깨야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나의 행동을 가로막는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잘 된 이유가 그냥 안 내면 뭐 어때?
유튜브 아무 사람도 안 보면 어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담을 내려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부담을 갖게 되니까 더 이게 유튜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부담이 없는 상태로 했을 때가 훨씬 다 뭐든지 잘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마인드 리셋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버리는 연습은 별거 없는 게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맨날 할 수 있어를 적었습니다. 난 뭐든 할 수 있어. 난 아파도 할 수 있어. 나는 건강 안 좋아도 할 수 있어. 난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과외할 때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거든요. 하루에 딱 4시간만 일을 해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일과 유튜브까지 합치면은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도 없는데 제 건강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싶으시다면 공책에다가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난 주부여도 할 수 있어. 난 아이가 있어도 할 수 있어. 난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이거를 계속 적어보세요. 그거를 저도 몇 개월 정도 하니까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이제 아바라님이 책을 좋아하시는데 책을 읽는 방법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사서라는 직업을 꿈꿀 정도로 종일 도서관에 살면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내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만 읽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어떤 한 분야를 섭렵하기 위해서 20권의 책을 읽고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책 5권을 선별해서 미친 듯이 파면서 공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권을 골랐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쉽지만 내용에 구멍이 없다고 생각되는 책 1권을 정한다. 이때 선정한 책에는 다른 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기본이 탄탄하고 쉬운 책이어야 한다. 이 1권은 나의 교과서가 된다. 그거를 교과서로 삼고 정말 몇 번씩 읽으면서 파서 공부를 하신대요. 동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가 책이었고 두 번째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도 이제 여러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나의 선생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나는 유튜브를 통해 나만의 유튜브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영상 편집 선생님, 유튜브 마인드 선생님, 유튜브 마케팅 선생님 등등.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혼자 나만의 선생님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요즘엔 정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광고를 앞에 살짝 보긴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책은 정말 두 아이 엄마의 고군분투기? 내가 어떻게 이제 대출이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게 어떻게 성과로 나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아는 언니 이야기를 들은 느낌? 만약에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막막한 상태이신 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약간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나에게 막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이제 구독자님 5분에게 드림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댓글에다가 이 책을 꼭 보고 싶은 이유, 자신에 대한 사연 같은 거 남겨주시면 더 당첨 확률이 올라가고요. 왜냐면 주부님들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요거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 요번 주 토요일에 이벤트 발표를 제 커뮤니티에서 할 겁니다. 5분 아이디를 적어 놓을 거고요. 토요일날 6시 이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